소장님 지금 반도체하고 AI 산업이 뜨겁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다시 주가 많이 올랐고 SK 하이닉스 같이 좀 HBM 붐에 올라타지 못한 분들이 네. 상당히 지금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소장님 혹시 아직 대세가 되지 않은 성장 잠재력이 큰 반도체 관련 사업이 혹시 조금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걸 글라스 기판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글라스 기판 쪽은 네.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HBM 관련 종목들을 놓쳤다. 네. 네, 그런 분들이 미리 선점하듯이 투자하기에 네, 좋은 종목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이른바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생성 AI 네. 예, 산업이 이제 커지면서 또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예, 흔히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해야 되는 네. 특히 생성 AI 그 산업이 이제 본격화되면 그 어마어마한 이제 그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거기서 이제 그 학습을 거쳐서 예, 그 그러니까 연산을 해야 되는 네. 예, 그런 이제 그 반도체 칩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데이터 센터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그걸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성능 그 메모리 반도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엔비디아의 GPU 칩 시리즈도 그쵸.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메모리 반도체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기존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뛰어넘는 HBM 같은 게 이제 나왔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왜 글라스 기판이 필요할 수밖에 없냐. 네. 자, 이제 이렇게 뭐 고성능 칩 그다음에 뭐 이제 이 고용량 메모리 네. 예,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생성 AI 산업이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마어마한 예, 용량 또는 어마어마한 성능의 예, 그런 이제 뭐 반도체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걸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 뭐 이 집적도를 높이고 네. 예,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성능을 좋게 만들어서 단위 면적당 단위 기판 안에 네. 예, 우겨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면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유기질 기판이라고 네. 하는 것들은 뭐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 비슷하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휘고 또 여기 이제 실장을 했을 때 네. 예, 이게 막 많이 실장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 이 뭐 메모리든 HBM이든 뭐 기존의 저 CPU든 또 네. GPU 네. 예, 고성능 GPU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단위 면적당 이제 기판에 실장을 하려고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다른 기판이 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종류의. 그래서 이 글라스 기판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이 글라스 기판을 이제 쓰는 이유는 단순히 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네. 한편으로는 이게 칩과 예, 메모리 간의 그런 처리 속도를 높여주려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회로도 엄청 많아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뭐 이 속도 네. 그다음에 이 연결 회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주려고 하면 네. 예, 또 이걸 이제 그래서 그 기판에 이른바 이 뭐 이제 실리콘 인터포즈일 때는 이걸 이제 뭐 TSV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TGV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 글래스 뭐 through glass 뭐 fire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뭐 준말인데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예, 이제 뭐 데이터를 굉장히 고속으로 이렇게 주고받을 네.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기존의 유기질 기판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제 뭐 또 실리콘 인터포즈라는 걸 중간 기판 같은 거죠. 네. 그걸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게 그 뭐 삼성전자나 뭐 TSMC 같은 이런 뭐 종합 반도체 회사 또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예, 기존의 그 레거시 반도체 만들 때 웨이퍼 네. 상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처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비용 기판이다 보니 네. 이건 또 이게 가뜩이나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도 비싼 걸 써야죠. 그쵸. 예, 칩도 비싼 걸 다 써야죠. 비싸죠. 예, 근데 이게 기판까지 실리콘 인터포즈까지 비싸.
예, 그러면 이게 잠재적인 고객사들이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면서도 이런 고성능 칩과 메모리들을 이제 이 고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판이 필요한 건데 그게 이제 글라스 기판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글라스 기판을 이렇게 이제 그런 고성능 칩과 메모리들을 이제 단위 면적당 이제 고집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전력 소비량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굉장한 장점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세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 보면 고민이 뭐냐 하면 자 이게 물론 뭐 상대적으로 뭐 고성능 칩들이 가격이 떨어져야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뭐 고성능 칩 메모리들을 잔뜩 집적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 그만큼 전력 소모량도 커지고 또 그 말인즉슨 발열량도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뭐 이 냉각 시스템 자체도 공냉이 아니라 뭐 순냉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게 당장은 기판이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유기질 기판을 썼는데 그 데이터 센터 가동하는 과정에서 단위 기판을 제조할 때는 뭐 양품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데이터 센터 가동하면서 발열 문제로 거기에서 현장에서 그냥 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발열 문제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발열 문제에 상대적으로 이제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 소모량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판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뭐냐? 글라스 기판이다. 그럼 글라스 기판 사업은 지금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아직은 글라스 기판 사업이 예, 형성이 안 돼 있냐? 이제 개발하고 있으니까. 개발 중이다. 그렇군요. 그 개발 양산의 선두주자가 어디냐? 네. 이제 SKC인 거고요. SKC? 예, SKC는 사실 저도 이제 처음 관심 가진 건 2차 전지 쪽을 제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다 보니 2차 전지 동박업체로서 이제 좀 관심을 가졌는데 이 업체가 뭐 기존에 이제 그런 뭐 화학 사업도 하지만 예, 한편으로는 그 2차 전지 동박과 더불어서 새로운 신사업으로 SK 앱솔릭스를 예, 몇 년 전부터 인수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SK 앱솔릭스라는 미국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글라스 기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되는 양산 속도가 제일 빨라요. 예, 그리고 이 회사의 경우에 이제 이미 이제 그 샘플을 만들어서 올해 9월부터 이제 고객사 이제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잘 진행이 되면 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아마 이제 양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양산이 되면 고객들은 사실상 이미 줄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들었을 때 가격 싸고 발열 잡고 전력 소모 적고 지금 뭐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안 쓸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 보면 안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AMD라는 이제 뭐 칩 메이커도 있지만 아마존이라든지 또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이제 뭐 메타라든지 뭐 구글 같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뭐 아마 주요한 잠재 고객사들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몇 군데는 실제로 이제 그 아마 SKC가 지금 확실히 밝힐 수는 없지만 유력한 잠재 고객사 군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산하면 그냥 바로 그냥 매출과 이익이 나는 구조다. 그래서 그 내년 양산이 되면 지금은 이제 좀 그 SVM이라고 해서 스몰 볼륨 매뉴팩처링이라고 그래서 소규모 공장을 지금 이제 일단 이제 구축해서 양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1.2만 제곱미터 캐파거든요. 1.2만 제곱미터 캐파면 거기서 한 3,300억 정도의 그런 매출이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최소 40% 정도로 예상이 돼요. 영업이익률이 40%나 나오나. 왜 경쟁자가 없으니까 한동안. 독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소규모 공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웬만큼 양산이 되고 고객사들이 이제 달라고 하면 이미 SKC가 이야기하기로는 그 대규모 공장 한 개 분량 그러니까 6만 제곱미터인데 6만 제곱미터 한 개 공장은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 오. 매출 정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제대로 양산만 되면 네. 6만 제곱미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의 뭐 잠재적인 주문은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것만 해도 보세요. 그 1.2만 제곱미터 플러스 6만 제곱미터 네. 그 물량만 다 채워도 대략 2조 원이 넘는 그쵸. 2조 원 이상 대략 보수적으로 봐도 대략 2조 원 정도의 네. 그 매출이 나고 거기에 영업이익이 뭐 최소 40% 잡으면 248 8천억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8천억에 영업이익 멀티플 사실 이거는 이차전지 동박보다 사실 밸류를 더 줘야 되는데 네. 이 산업의 특성상 그리고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네. 예, 8천억의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만 줘도 예, 16조 원의 시총 가치가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SKC 시총은 오늘 8월 21일 기준으로 한 4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양산 시장에서 이제 고객사들이 아 이거 좋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 1.2만 제곱미터 물량은 금방 다 가져갈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고객사들 추가 주문 이미 이제 거의 뭐 약속돼 있다시피 한 그 추가 주문이 들어오면 6만 제곱미터 캐파 물량은 이미 이제 다 저 주문이 들어오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예상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조 원의 시총 가치를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과도하게 멀티플 주지 않고도. 네. 그러면 4.7조 원에 비해서 지금 16조 원의 시총이 더 붙어야 되는데 이게 초기 단계에서 그런 거고요. 만약 이제 정말 생성 AI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면 커진다 그러면 그 이게 대규모 공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뭐 몇 개가 지어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게 그거 대규모 공장 하나가 지어질 때마다 네. 시총 가치가 10몇 조짜리 시총이 더 붙는 겁니다, 이게. 이게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업사이드가 사실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어쩌면 되게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뭐 너무 앞선 셈법일 수 있는데 네. 뭐 적어도 그 산업의 흐름을 보고 글라스 기판의 어떤 사업적인 잠재력을 이렇게 감안해 보면 네. 그 정도 사실 뭐 성장 여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금 사업을 SKC가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 글라스 지금 그래서 4조 7천억은 제가 볼 때 글라스 기판 사업의 가치는 사실 크게 아직 반영 안 돼 있는 구간이고 예, 뭐 그 사이에 동박 사업도 좋아질 거니까. 네. 동박 사업도 전기차 산업 특히 북미 시장의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 동박 사업도 다시 좋아질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화학 사업도 일정하게 사이클이 돌아올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자회사로 이제 인수한 ISC의 실적도 반영이 될 거고, 사실은 뭐 이 회사도 뭐 당장은 아니지만 또 실리콘 응급제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ATM이 많아요. 근데 네. 뭐 그런 거 다 합쳐서 지금 뭐 시총이라고 하면 네. 사실은 아직도 글라스 기판 사업의 가치는 사실 제대로 반영 안 된 단계다. 사실 잘 알지도 못해요, 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알려지지도 제가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라스 기판 사업이 얼마나 이게 잠재력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선두주자가 네. 해외 기업도 아니고 SKC다. 이런 건 되게 이제 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그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진짜 이게 앞으로 생성 AI 산업이 계속 커져서 네. 이 글라스 기판 수요가 정말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거냐 네.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그럼 다른 글라스 기판을 만드는 그런 뭐 경쟁자는 안 나타날 거냐 그쵸. 이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는데 첫 번째 생성 AI 산업과 관련해서 이게 계속 커질 거냐 최근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뭐 관련한 업체들 주가가 꺾이는 빌미가 되기도 했는데 생성 AI 산업이 뭐 한동안은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승차 업체들이 지금 뭐 내연기관차에서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지만 네. 사실은 뭐 아직 웬만한 업체들이 전기차 팔아서 테슬라 외에는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이제 뭐 전기차에서 조금 수익을 내는 구간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웬만한 완성차 업체들이 아직 전기차에서 그 자체로는 수익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도 하고 네. 뭐 전기차 효과적인 전기차 플랫폼을 아직 못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래서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산업이 예, 뭐 일시적인 기복은 있을 수 있으나 안 갈 거냐는 거죠.
예, 가잖아요. 그쵸.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하는 방향인 거지. 그쵸. 이걸 수익이 지금 안 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뭐 접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가야 할 길이니까 투자라 생각하고 계속 넣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성 AI 산업이 지금 초기 단계니까 네. 당연히 뭐 충분한 수익 모델을 못 찾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바보들이 있을까요? 전기차보다도 더 생성형 AI는 예. 대중분들도 네. 이거는 갈 산업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전기차보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실 저는 전기차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다고 믿지만 네. 이게 생성 AI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분들 경우에 많이 사용을 실제로 해보잖아요. 챗GPT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자 구글이 투자 안 할까요? 하겠죠. 왜냐하면 챗GPT 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구글이 뭘로 먹고 살아요? 구글 검색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챗GPT 검색을 하기 시작, 인공지능 검색, 생성 AI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 구글 검색으로 돌아갈까요? 물론 이제 한동안은 병행하겠죠. 병용하다가 예, 나중에는 점점 생성 AI의 검색 비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글 같은 그 어마어마한 업체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실 구글은 크게 위협하는 도전자 없이 계속 승승장구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생성 AI 산업이 발전하면 자기네들 가장 타격을 입어요. 그러면 구글이 할 전략은 뭘까요? 그럼 생성 AI 산업이 발전 안 하도록 자기네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나요? 어떻게 잡나요? 우리가 1등을 만들어야죠. 구글도 그래서 생성 AI 산업에 지금 뛰어들어서 자체 구글 생성 AI 그 검색을 내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구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안 그렇겠냐고요, 이게. 1등이 그러고 있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생성 AI 가 아직 뭐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 말하고 그래서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 비롯한 이 업체들이 투자를 안 한다 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어떤 인과적인 관계가 없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난다고 해서 그럼 투자를 안 하냐가 아니라 투자를 안 한다가 아니라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또 수익이 날 때까지는 예, 그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계속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남는 빅테크 업체들이 선두를 달린다. 이걸 사실 빅테크 업체들은 알아요. 구글이 그러니까 제가 구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구글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자기네들 진짜 사업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여기서 올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고 이걸 자기네들 힘으로 이 시대를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지할 수 있으면 저지했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구글이 자기네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이제 지금 사업 아이템이 산업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선두로 나서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경쟁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는 그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상반기 중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 이상 늘어났고요. 미국에서. 그다음에 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계속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거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예.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건 뭐냐면 그만큼 많은 고용량 메모리와 고성능 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구글이 실제로 이제 그런 생성 AI 검색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네들이 실제로 이제 해본 바로는 이건 전력 소비 그 비율로 따져볼 수 있는데, 구글 검색을 할 때는 0.3 와트시가 필요한데 이게 인공지능 생성 AI 검색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10배의 전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비례한 만큼의 메모리와 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구글 생성 AI와 기존의 구글 검색을 결합한 방식으로 검색한다라고 하면 그냥 구글 당시 검색하는 거에 30배. 정말 많이 올라가네요. 예, 그 전력 소모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만큼의 전력 소모, 그러니까 전력 소비, 전력도 소모되는 거고
그만큼의 고성능 칩도 필요하고 메모리 필요한 건데 그쵸.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예, 글라스 기판의 수요를 의미하는 그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글라스 기판의 수요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오히려 데이터는 그 뭐 생성 AI 산업이 뭐 수익성이 없어 뭐 이 이야기하고는 정반대로 글라스 기판 수요는 계속 앞으로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예, 그 데이터들은 계속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 예. 어떻게 보면 글라스 기판 산업이 클 수밖에 없는 가장 명확한 요인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뭐 좀 주목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6월달에 그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네. 미국에 가서 이제 빅테크 업체들 다 만났어요. 그 네. 업체들이 다 하이퍼 스케일러들이잖아요. 아. 예.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그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이 다 만나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간 데가 어디냐 하면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에 있는 네. SK 앱솔릭스 글라스 기판 공장을 간 거예요. 만나고 나서 공교롭게도 공교롭게가 아니라 계획을 한 거죠. 아, 애초에. 네,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지금 보십시오. SK온은 뭐 이렇게 그 산하 기업들 간에 이렇게 뭐 그 인수 합병도 하고 뭐 그 그룹 재편의 시기잖아요. 네. 그럼 최태원 회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향후에 먹거리가 어디에 있나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가서 빅테크 기업들 만났고, 예, 그 시점에 글라스 기판 공장을 둘러봤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갔다 와서 뭘 했냐? 네. SK 그룹 내에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네. 신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생성 AI를 포함한 신세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준비를 위한 예, 반도체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는 하이닉스도 들어가지만 네. SKC도 들어가죠. 하이닉스만을 위한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세대 HBM을 만들고 음. 뭐 이런 걸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또 다른 쪽에서는 글라스 기판 사업도 네. 생성 AI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뭐 두 업체가 지금까지 따로따로 움직였지만 연결되는 그런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네.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게 그룹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무슨 뭘 의미하겠냐고요. 예, 그 SK라는 그런 그룹이 네. 예, 그 그룹의 이 구조 재편의 소용돌이의 와중에서 네. 예,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서 지금 최태원 화쟁에 언급하고 현지를 방문하고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작은 사업일까요? 그렇죠. 중요 사업이니까 이렇게 예, 하시지 않을까. 예, 뭐 그 SK 정도 되는 회사가 뭐 매출 1,000억, 2,000억짜리 이 사업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까요? 예. 이 글라스 기판 사업이 그만큼 상당히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예, 최태원 회장도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보셔야 되고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네. 그러면 경쟁자는 없어? 맞아요. 경쟁자 있죠. 이렇게 좋으면 너도 나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있죠. 그런데 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은 쉽지만 네. 생각보다 어렵다. 아.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이건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네. 우리가 뭐 국내 2차 전지 섹터의 이제 저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 그게 무슨 뭐 초격차 산업이야. 뭐 다른 뭐 진하게나 다 할 수 있는 산업이고 뭐 중국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아니 그렇게 뭐 중국 대비해서 우리가 뭐 경쟁력이 약하다 밀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요번에 그 뭡니까 인천 청라에서 네. 불난 예, 벤츠의 그 중국의 그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받아 합니까? 그게 중국 배터리가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열받아 하나요? 아이고 벤츠가 그냥 당연히 탑재할 배터리를 탑재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산 배터리 안 실었다고 그렇게 화냅니까? 그렇죠. 안 좋으니까. 네. 그 화재 그게 방지 기술 뭐 이런 것도 중국이 안 돼 우리보다 뭐 훨씬 더 크게 산업을 일으켜서 더 오래 어쩌면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 왔는데도 네.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성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 배터리, 국산 배터리가 더 낫다고 사람들이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정확한 평가인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뭐 20년 9월이었죠. 네. 뭐 그 배터리 데이 때, 예. 그때 뭐 이제 배터리 내재하겠다 막 이랬을 때 468 배터리 내재하겠다 막 이랬을 때 아 한국 배터리 이제 뭐 배터리 업체들 이제 뭐 힘 못 쓰겠네 막 이랬고 끝났다. 그때 예 주가 막 빠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로부터 거의 4년이 지났어요.
테슬라 아직도 못했죠. 예. 사륙 배터리 못 만들고 만들다가 이제 안 돼서 특히 전국 공정이 제일 어렵거든요. 네. 전국 공정은 LG 엔솔한테 외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뭐 조립 공정, 뭐 활성화 공정 자기네들이 해서 뭐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안고 없는 찐빵이죠. 배터리의 핵심이 그리고 가장 그 구현하기 힘든 부분이 전국 공정인데 결국 그걸 못 만들겠다고 포기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예, 이게 제가 이제 좀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글라스 기판도 물론 뭐 이게 기존에 뭐 이 패키징 업체들 그 다음에 뭐 실리콘 인터포즈를 만들어 본 업체들은 이게 어느 정도 뭐 투자를 하면 따라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냥 단시간이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SKC가 이 이제 양산에 들어가면 대략 시작한 지 한 4, 5년 만에 결실을 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게 또 완벽하지 않아서 이제 계속 뭐 수율 올리는 작업하고 하겠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그 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2, 3년은 걸릴 거다. 그쵸. 예. 그러면 SKC가 지금 25년 내년 상반기 중에 양산한다고 하는데 뭐 삼성전기 쪽에서 26년을 이야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는 26년에 양산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장비 업체들 채택해서 할까 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캐파를 구축해 볼까 이러고 있는 단계에서 그걸 당장 내년에 양산을 한다? 저는 그게 좀 힘든 것 같고요. 뭐 일본 업체들 이비덴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 일부가 또 27년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도 글라스 기판 중에서 이 글라스 코어 기판을 네. 같이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뭐 실리콘 인터포즈 부분을 글라스 인터포즈로 대체하는 뭐 이런 중간 기판을만 대체하는 뭐 이런 쪽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 한 2년 정도 최소 2년 좀 길면 한 3년 정도는 네. SKC가 예, 뭐 거의 독점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뭐 독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시장의 대부분을 예, 그 먹고 가는 예, 그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예. 독과점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네, 뭐 그 제품을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선, 예, 뭐 그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네. 그 회사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소장님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HBM 시장성 낮다고 판다고 조금 이렇게 뒤로 밀었다가 지금 이렇게 따라가기 힘든 거잖아요. 그 큰 재벌 회사도.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말로는 쉽지만 기술적 차를 최소 2, 3년은 걸릴 거다. 네네. 뭐 아마 시행착오를 상당히 겪어야 되지 않을고, 네. 물론 이제 이게 그 아주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큰 틀에서 보면 반도체 산업 내에 있고 반도체 산업은 또 그 국내에서도 뭐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몇십 년 되어온 산업이기 때문에 네. 뭐 아까 제가 오히려 2차 전지만큼 오히려는 테슬라 같은 업체도 쉽게 못 따라오는 네. 그게 사실은 단순히 뭐 정밀 산업인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보다 화학 소재를 다루는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배터리는 그런 되게 미묘한 그 화학 소재의 구성이라든지 네. 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의 그 뭐 손끝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이런 건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뭐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뭐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냥 뭐 단기간에 따라오기보다는 그래도 한 2, 3년은 걸릴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무래도 선발 주자에 당연히 이점이 있겠죠. 먼저 진입해서 예, 당연히 더 많이 시장을 선점하지 않을까. 예. 네. 소장님께서 지금 HBM 붐에 올라타시지 못한 분들이 꿀팁 정말 꿀 정보 알려주시면 저는 이게 SKC 같은 경우도 뭐 글라스 기판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에서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 회사 경우도 제가 뭐 7만 원, 8만 원대에 처음 소개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SKC가 그 이것도 한 6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5, 6월 무렵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이른바 칩스 액트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서 이른바 생산 캐파, 예, 그 첨단 제조 세액공제처럼 네. 그 생산 캐파 구축하는데 칩스 액트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1,000억 원 가까이 받았거든요. 예, 그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반도체 산업에서, 예, 네. 특히 글라스 기판 산업에서, 예, 미국에서 이제 유일하게 그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그때 20만 원까지 갔죠, 한때. 와.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전반적인 조정 구간에서 이 종목도 12만 원대까지 지금 조정을 받아 있는데, 네. 예, 그러는 가운데 이제 2분기까지는 뭐 2차전지 동박 사업도 본격화되질 못했고 뭐 했는데 하반기에는 3분기 특히 그리고 4분기에 가면 이제 그동안 좀 부진했던 SK온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예, 중국 글로벌 업체 물량도 받는다고 하니까 아마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실적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특히 그 말레이시아에 이제 구축해 놓은 그 동박 거기에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네. 예, 그 동박 그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동하는 시기에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글라스 기판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생산 캐파 그 구축과 관련해 1,000억 원 정도 이제 보정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R&D 측면에서도 또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규모는 만약 받게 되면 이제 생산 캐파 구축 비용보다 보조금 규모는 더 큰데 예, 이 회사가 지금 R&D 쪽 측면에서도 이미 쇼트리스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거죠. 네. 예, 뭐 그런 모멘텀도 있고 또 고객사 이제 그 샘플 들어가고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한 뉴스 플로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실적도 어쨌거나 바닥을 찍고 이제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네. 또 글라스 기판과 관련한 이런 뉴스 플로우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그래도 상당히 조정받아서 진입하기 괜찮은 구간 아닐까 큰 흐름에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양산 들어간다고 그러면 네. 실제로 양산한다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저는 단기간에 이제 상당 부분 미래 이 사업이 진짜 되는구나 예, 그렇게 해서 매출이 커지는구나 하면서 그 주가가 미래의 가치까지 단기간에 끌고 가서 큰 폭의 그 주가 상승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네. 그래서 마침 조정을 또 받은 구간이고 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구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글라스 기판 관련해서는 제가 뭐 하나 좀 사실은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종목도 사실 많이 올랐다가 네. 조정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네. 사실 글라스 기판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이제 뭐 글라스 기판용 뭐 장비를 만든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장비 업체들은 그 테마성으로는 뭐 오를 수 있는데 네. 장비 업체들 중에 실제로 이제 그 관련한 실적의 규모는 되게 작거든요. 예. 아니 그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제 탐방을 가서 확인해 본 삼성전기항으로 이제 뭐 그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는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게 뭐 27년쯤 뭐 예상하는 장비 매출이 한 뭐 200억, 300억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27년 가서야 이 300억. 네, 예. 그러면 그것도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도 힘들고 당장은 왜냐하면 장비는 캐파 구축할 때 한번 일회성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뭐 사업이 잘 굴러가면 캐파를 계속 늘리긴 하겠지만, 예. 근데 그 뭐 그런 업체들의 이제 물론 뭐 매출이나 뭐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장비 업체들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SKC처럼 직접 이제 글라스 코어 기판을 직접 만들거나, 네. 예, 또는 아니면 이제 뭐 소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2차 전지 같은 경우 소재 업체를 이제 투자하는 이유가 이건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그 반복 매출이 일어나는 예, 그런 사업을 영위해야 사실은 이게 계속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업체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그 JNTC라는 업체예요. JNTC. 예, JNTC는 뭐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이제 전장용 차량 전장용의 이제 그 커버 글라스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실적을 잘 내던 회사인데 이 회사 이제 현재로서는 주력 고객사가 이제 중국이 하웨이다 보니 네. 하웨이가 이제 그 2분기에 이제 물량 조정을 크게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일시적으로 2분기 실적이 되게 악화가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전반적인 조정 흐름도 있었지만 예 그래서 그 이 회사가 뭐 단기 고점 비해서 지금 반토막 나 있거든요 주가가. 예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그 글라스 기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글라스 기판 사업 쪽은 되게 잘 돼요. 아. 예 지금 진척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이 회사는 뭘 하냐면 네. 원래는 이제 커브 글라스이기 때문에 유리를 다루잖아요. 네. 이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글라스 기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소재가 기본적인 소재는 글라스잖아요. 그렇죠. 유리죠. 유리. 예, 글라스. 그 글라스에서 이제 그러면 그 도금하고 연마하는 과정까지 해서 이제 그 이른바 글라스 기판을 만들기 위해서 글라스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전처리를 하는 네. 예, 그걸 이 회사가 맡아서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중간 부품을 공급하는 건데 이 중간 소재를 공급하는 거죠. 네. 중간품. 네. 그러니까 반제품을 공급한다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그러면 뭐 이걸 받아서 이제 뭐 패키징 업체가 뭐 글라스 기판을 만든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예 반제품 상태에 지속적인 반복 매출이 일어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 회사 경우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글라스 기판 사업에서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또 마침 주가도 지금 네. 반토막 수준이라고 예. 하니까. 예. 그래서 글라스 기판 사업과 관련해서 뭐 이 회사가 이제 그 최근에 굉장히 대면적의 그런 글라스 기판 그 이제 중간 제품이긴 반제품이긴 하지만 네. 그걸 이제 최근에 만들어서 고객사들한테도 예, 뭐 샘플을 보내줬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잠재 고객사 패키징 업체들 중심으로 한 잠재 고객사들을 이제 뭐 조만간 이렇게 뭐 알릴 수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아까 기존에 이제 그런 그 커브 글라스 쪽 네. 이쪽은 하웨이 쪽은 좀 이제 뭐 일시적인 물량 조정으로 이제 그 부러졌다가 네. 이게 이제 뭐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늘어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최악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네. 쪽에 추가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하웨이 향 비중이 높아서 좀 그동안 리스크로 여겨졌는데 뭐 이 상태 하웨이 물량은 다시 이제 예전 상태로 회복돼 가는 과정에서 뭐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아주 유력한 업체라고 하던데 네. 그 업체의 물량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지금 이제 상당히 실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데 주가는 단기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투자하기 괜찮은 구간인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소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그 SKC하고 JNTC, 네네. JNTC 요 두 회사 좀 네. 뭐 수익을 좀 따지자면 이제 몇 배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어려운 이런 거 질문이긴 이야기하면 한데. 아니 사실은 뭐 궁금하긴 제가 뭐 몇 하던데. 배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그냥 아까 뭐 이런 이야기했죠. SKC가 지금 4.7조인데 네. 그 소규모 공장 내년에 양산되고 그게 제대로 이제 고객사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대규모 공장 하나를 짓는 것까지 이제 밸류를 쳐준다. 그게 한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렇죠. 하면 거기에서 대략 한 16조 원 정도 영업이익 네. 멀티플 20배만 줘도 16조 원 정도의 시총 가치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4.7조 원에 16조 원의 시총 가치가 더 붙는다고 하면 네. 뭐 한 3.5배 정도 그것만 해도 3.5배 정도는 더 붙겠죠. 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 네. 만약 이제 그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뭐 생성 AI 관련한 뭐 특히 데이터 센터 구축이 계속 가속화 된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문이 엄청 늘어난다. 네. 예, 하이퍼스케일러들 지금 이야기는 당초 예상보다 계속 그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흐름이.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대규모 양산 공장 하나를 더 짓는다. 그럼 십몇 조 가치가 더 붙겠죠. 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뭐 제 입으로 그래서 딱 이러니 뭐 몇 배가 될 거다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적어도
아까 말씀 소규모 공장 하나에 대규모 공장 하나만 지어도 16조 가치가 더 붙는다. 그것만 해도 대략 3.5배의 업사이드가 생긴다. 네. 글라스 기판 사업만 따졌을 때 그 사이에 근데 동박 사업도 성장하고 뭐 다른 사업도 실리콘 응급제도 한다고 하죠. 그게 있고 그다음에 JNTC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좀 추정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그 JNTC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딱 정확하게 1조예요. 1조인데 그 이 회사가 지금 원래는 사실 원래 이제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가 조금 끝나게 생겼는데 네. 원래는 올해 이제 한 5,500억 매출에 영업이익 한 뭐 1,000억 원대 이상을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차질을 빚어졌지만 이게 이제 내년 정도 가면은 사실은 올해 가이던스보다 기존의 이제 커브 글라스 사업만으로도 더 큰 뭐 실적을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뭐 영업 매출 한 7천억에 영업이익 한 1,500억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면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1,500억의 영업이익 멀티플 10배만 줘도 1조 5천억인데 15배를 주면 2조 2,500억.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보다 그것만 해도 한 2배 가까이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그쵸. 잠재력이 생긴다는 거고. 근데 글라스 기판은 지금 이제 정확한 그 매출 사이즈를 가늠하기 쉽지는 않은데 회사가 사실 내부적으로 기대하기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막 커지면 글라스 기판 사업에서 그 본격적으로 커지는 구간이 이제 뭐 정확하게 언제라고 판단하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뭐 3년이 될지 뭐 4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게 되면 뭐 몇 조 원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봐야 하는 거지만 그쵸. 만약 그걸 이제 좀 애누리를 해서 한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네. 예. 그러면 이것도 최소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1조 원 매출에 한 26년 또는 27년 정도의 1조 원 매출에 영업이익 2천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거 역시 한 멀티플은 이쪽 최소 영업이익 멀티플 한 20배는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면 2천억에 20배를 주면 4조 원. 지금 4배 되는 거네요. 예, 그 자체로 4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회사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추정인데, 네. 예, 그러면 그것만 시총 가치가 4조고, 커버 글라스 사업만 해도 내년까지 따졌을 때 뭐 2배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뭐 26년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그보다 업사이드가 더 커지겠죠. 그것만 해도 뭐 1.5, 그러니까 2.5배 정도 잡고 보수적으로, 네. 그 다음에 그 글라스 기판 4배 이렇게 잡으면 얼마인가요? 대략 한 5.5배 이상. 네. 네. 이거 대단한데요. 네. 특히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글라스 기판은 조금 장기적이라고 봐도 내년에 네. 저 커브 글라스 네. 그것만 회복돼서 2배 간다고 하면 네. 단기적으로 좀 네. 고수익인 거 아닌가? 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적 쇼크가 났을 때 판단을 2가지로 해야 돼요. 이거는 꼭 JNTC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뭐 케이스 스터디처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자, 이 일시적인 실적 쇼크가 계속되느냐, 네. 아니면 단기간에 그칠 거냐. 그리고 또 하나, 이 실적 쇼크를 극복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어떤 성장 매력이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하이웨이가 물량 조정 과정에서 생겨난 일시적인 실적 쇼크에 가깝다. 하이웨이 물량만으로도 4분기부터는 뭐 이전 수준의 상당히 양호한 그런 실적을 낸다라는 게 거의 뭐 확실하다고 자신하는 편이고요. 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그리고 전장용 업체 이런 쪽으로도 커브 글라스 이제 공급이 시작된다.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예, 일시적인 실적 쇼크다. 거기에 더해서 성장 매력이 있느냐. 특히 글라스 기판 사업 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2가지 측면에서 실적 쇼크가 예, 뭐 주식을 팔거나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게 일시적인 쇼크로 인한 조정이
좀 긴 허브로 보자면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뭐 좀 진작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 오늘 언급한 종목들은 제가 뭐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뭐 그 연구소 구독 회원들한테 뭐 소개한 종목일 수 있는데 이건 사실 뭐 제가 이미 뭐 제가 운영하는 선대인 TV뿐만 아니라 뭐 다른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제가 이런 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사실 뭐 처음 드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 사실 지금 조정 구간이고 조정을 잘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 좀 막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언급하는 걸 좀 조심스러워하고 또 종목을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종목을 언급한다 하더라도 좀 길게 설명을 안 했는데 오늘은 제가 상대적으로 좀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이 많은 분들이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구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구간에서는 큰 부담 없이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가 적어도 저희형 고수익 구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또 그 저희 주식 시장에 또 변화가 있을 때 또 모시고 인사이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대인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